용신을 정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세상에는 상생과 상극이 조화를 이루는데, 상생이라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입니다. 상극의 관계는 한 칸 떨어져서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의 관계가 상극 관계입니다. 상생과 상극이 필요한 것은 살이 쪄서 비만한 살이 빠져서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보약을 먹어서 몸을 보호해야 하고, 또 몸이 비만해서 비만한 사람은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림으로써 몸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극의 관계입니다. 또한 남자와 남자가 싸우고 여자와 여자가 싸우면 싸움이 강해지듯이, 음과 양이 동일한 상태로 극을 하게 되면 아주 대단히 극이 강합니다. 그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양과 양이 만나서 충극을 하거나 음과 음이 만나서 극을 하면 충이 됩니다. 그러나 양과 음이 만나거나 음과 양이 만날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음양 동일의 극보다는 극하는 것이 좀 약해지죠. 또 더군다나 합을 하는 것도 양과 음이 만날 때, 음과 양이 만날 때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극하는 상태는 약간 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아주 죽기 살기로 극을 하다 보니까 상관 견관이라는 흉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식신이 정관을 만나도 물론 극은 하지만 식극관이 되지만은 상관 정관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약화가 된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생과 상극의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으시면은 용신을 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비겁이 많아서 신앙하면 먼저 비겁을 극하는 관살로 용신을 삼고, 비겁이 많아서 목인 비겁이 많아서 신왕하다 그럼 금극목하는 관살로 용신을 삼고, 또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니까 재성으로서 토생금하는 관살을 돕는 희신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은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비겁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간에 비겁이 하나, 두 개가 올라와 있고 월지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수를 따지면 1, 2, 그죠? 4.5. 그 다음에 1, 2, 4.5가 되네. 5.5가 아니라 4.5네. 그죠? 비겁이 중하다 이거죠. 천간에서 연지의 관살인 유금을 용하려 하나, 금생수로 연간의 금이 금생수로 인성을 돕고, 인성은 다시 일간을 도우니까 오히려 일간을 도와 불가하니 시간의 상관인 병화로 용신합니다. 옥생화. 그리고 겨울의 을목은 또 조우로도 화가 필요하고, 또 을목은 화초라서 꽃을 피우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갑을목은 경신금을 쓰면은 약한 여린 목을 금으로 극하니까 불가하고, 이렇게 목은 화를 보면서 꽃을 피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임수가 천간에 계수가 있고 월지를 얻어서 또 신금도 있고 그래서 점수가 6이 됩니다. 1점, 2점, 3점, 5.5점 진토에 수가 있으니까 6이 되는 거죠. 비겁이 중하여 무토를 용하려고 하나 무게 합거되고, 또 진유 합금되니까 뿌리까지 없어지니까 통근처를 잃어서 연지 상관이 묘목으로 설하는 용신을 삼습니다. 연지 상관 수생목 하는데 해묘 한목 하니까 그 용신의 힘이 강해졌죠. 그래서 이것을 묘목으로 설하는 용신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왕하다 4.2가 넘어서 4는 상태를 봐야 되고
4.2가 넘으면 4.5나 5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 원국의 상태를 봐서 식재관을 써야 됩니다. 식재관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다음 거를 보면은 연간에 간목이 있고 금이 있고 금이 지금 하나 둘 비겁이 하나 둘 셋이고 인성의 도움도 받고 있으니까 5.5로 신앙합니다. 5.5는 1, 2, 그죠? 3, 5.5 그죠? 월지를 얻어서 천간에서 그런데 금이 비겁이 많다 이거죠. 강한데 그러면은 천간을 보면은 신금의 두 개가 금극목으로 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쟁제의 위험을 억제하려면은 화극금으로다가 비겁을 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화 용신을 삼는데 용신이 사신합을 합으로 탐내고 있으니까 기반되어서 불미하다. 그죠? 용신이 좀 불미하다. 병화는 또 병신합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여명이라 그러면 남편이 병심합으로 합을 탐내니까 남편을 반분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일주가 간여지동이로 불결합니다. 사신형이라서 상당히 부부궁도 좋지 않고 남편을 반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자매강강 진방지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매가 많아서 나와 같은 비겁이 많다 보니까 빈방을 지킨다 이겁니다. 이번에 비겁이 많아 신왕한데 관살이 없으면 비겁을 설기하는 식상으로 용신을 삼고 다시 식상이 재성을 생하도록 재성을 희신으로 삼습니다. 점수를 보면은 연월간의 을목이 1.2점 월지를 얻었으니까 4.5, 5.5 진토에 수가 있으니까 6이 되는 것이죠. 비겁이 많아서 신왕하니까 관살로 그걸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금이 없고 그죠? 봄철에 을목은 열인목이라서 아직 지금 막 싹시 올라오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경금을 써서 금금목을 해버리면 불가합니다. 그것이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을목은 화를 보아서 꽃을 피우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병화로서 설기하는 용신을 삼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생토, 재성을 보아서 화생토로 빠져나가야지 이 설기구가 맥히지가 않습니다. 용신이 일지 사해도 뿌리를 받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사주죠. 이렇게 용신을 잡아내기가 쉬우면 이 사람의 삶도 순조롭게 나갑니다. 근데 용신 잡기가 불편하다,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도 아주 힘들게 꼬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수가 계수를 보고 월지를 얻어서 점수를 보면 1점, 2점, 3점, 5.5점이 됩니다. 대단히 신앙하니까 당연히 식상으로다가 설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또 임계수는 사명이 간목을 피우는 것입니다. 간목을 생하는 것이 임계수의 목적이니까 사명이니까 간목을 생해서 간목은 다시 화로 목생화로 나가니까 설기가 맥힐 염려도 없고 아주 순환되니까 식상생재로 좋은 사주가 되죠. 3번에 비겁이 많아 신왕한데 식상과 간설이 함께 투출했을 경우에는 월지의 세력을 얻고 천간에 투출하여 통근한 육신을 용신으로 삼습니다. 비겁이 많아 신왕하면은 식상과 관살이 용신 후보인데 재성은 용신 후보가 되지 않습니다. 보조 용신이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비겁이 많아서 신왕하면 재성이 쟁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투출했을 경우에는 월지의 세력을 얻고 천간에 투출하여 통근한 육신을 용신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겁록격이라서 목이 많죠. 하나, 둘, 2점, 3점, 5.5가 되죠. 대단히 신왕하네.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천간에 병화도 뜨고
식선도 뜨고 경금도 투했습니다. 그럼 식상과 관성이 용신 후보인데 둘 다 올라왔다 이거죠. 그럴 때는 월지의 힘을 얻은 것이 우선됩니다. 경금은 월지에는 경인 절지가 되고 앉은 자리 경자 사지가 되니까 무력하다 이거죠. 병화는 월지를 얻었고 또 자좌에도 병술에 미약하나마 근을 얻기 때문에 식상이 화가 용신을 삼습니다. 또한 봄철의 을목에는 경금보다는 병화를 기뻐하기 때문에 상당히 병화가 기쁘죠. 이 노래는 아직도 한기가 남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병화를 좋아합니다. 천간에 관살인 경금과 식상인 병화가 양투하니 월지를 얻은 병화를 용신합니다. 또 일간 임수가 계수를 얻고 일지에서 해수와 월지의 해수와 일지 자수가 있고 그러니까 점수를 보면은 1점, 2점, 3점 월지니까 2.5를 더하면 5.5가 되죠. 굉장히 실황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많은데 용신 후보인 식상도 올라왔고 연간에 관살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해수를 보면은 월지 해수를 보면은 수생목으로 여기가 간목이 생을 얻었으니까 간목이 더 강하고 또 기토는 이 기해가 이 태지가 됩니다. 약하죠. 또 앉은 자리를 보면은 갑인 걸록이니까 아주 건강하고 또 기운은 생지라서 생지라고는 하지만 소생금으로 설기가 되니까 기토보다는 간목이 더 용신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수는 사명이 목을 생하는 것이 사명이다 보니까 수생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화를 보지 못해서 식상생자가 안 되니까 조금 위에 앞에 것보다는 요 이사주보다는 격이 떨어지겠죠. 기토와 간목이 양투하니 월지를 얻은 식상인 간목으로 용신합니다. 4번에 식상이 많아 인성이 많아 신앙하면 인성을 극하는 재성을 용신으로 삼고 돕는 식상을 희신으로 삼습니다. 무토 일주가 얼령을 잃고 점수론을 보면은 정화가 1점, 2점, 3점입니다. 그런데 인성인 화가 중중하다 이거 무호가 양인이고 또 이거 본기로 근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무호 양인이고 양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뿌리가 튼튼하다 이거죠. 이런 사주를 신약하다고 보면은 안 됩니다. 주지에서 이렇게 본기로 근을 두 개씩이나 두고 있고 더구나 양인이며 또 월간에서는 화생토로 일간을 생해주고 또 간목이 정화를 도와서 목생화 화생토로 들어오니까 또 요것도 월지도 목생화 화생토로 들어오기 때문에 점수가 약하다고 신약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좀 숙달이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인성인 화가 중중하여 이 무호양인이라 점수로는 3이나 목생화되어 일간을 도우니 신왕이므로 인성인 화를 극하는 수로 용신을 삼고 돕는 금으로 희신합니다. 그래서 화를 극하는 수로 용신을 삼고 그죠? 정임 합거되어서 좀 불리하죠. 그런데도 그래도 용신을 삼고 또 시지의 금숙 신금이 금생수로 이렇게 도우니까 이걸 희신으로 삼습니다. 근데 용신은 정임 합거되어 기반되었고 또 희신은 화에게 극을 당하니 용신과 희신의 상태가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이런 사주에서는 금수운을 향해야지 발복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월령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간목이 아주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점수를 보면은 여기 1점, 지지에 2점, 또 2.5니까 4.5. 이 조토라서 0.5가 화가 숨었으니까 0.5니까 5가 됩니다. 인성인 목이 중중하여 금극목하는 연간의 신금을 용하며 기미토로 희신하나 원격이 되어 무정합니다. 그래서 금극목신 연간의 신금이 투해서 금극목하는 용신을 삼고 또 시간에 기토로서 토생금을 하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고 이 기토는 간목을 합하기 때문에 합하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무정하다 이거죠. 5번 인성이 많아 신왕한데 극하는 재성이 없으면 식상으로 용신을 삼지만 식상은 인성의 극을 당하니 격이 떨어집니다. 인성이 많아 신앙하면은 극하는 재성으로 용신을 삼아서 인성을 억제해야 되는데 재성이 없으면 식상으로 용신을 삼지만 식상은 인성의 극을 당하니 격이 떨어집니다. 우선은 신앙하다 그러면 식재관이 용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아서 신앙하니까 식재관 중에서 용을 상하는데 재성으로다가 인성을 극하면 좋은데 재성이 없으니까 식상으로다가 용신을 삼는 것이죠. 관살로는 용신을 삼게 되면 인성이 많아서 관성이 오히려 인성을 생해주니까 불가합니다. 분명은 월간에 목이 있고 화가 있으니까 2점이죠. 2점에 또 3점에 4점에 월지가 2.5니까 6.5에 미토까지 있으니까 7점입니다. 대단히 순항합니다. 인성인 목이 많은데 극하는 금이 없으니 설하는 기미토를 용신하나, 그죠? 화생토로 설하는 기미토를 용신하나 왕목에 의해서 갑기에 압거되고 또 지지로는 뿌리가 목국토를 당해서 목국토를 당하니 용신의 질이 저하됩니다. 해묘미 한목하는 기운도 있는데 이럴 때 해수가 들어오면 해묘미 삼합국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대단히 불길한 명이 되겠네, 그죠?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인데 신령을 했고 신령했으니까 점수를 보면은 월간의 화생토 또 일지양인이 두 개 본기로 근을 담으니까 아까와 같이 신앙하다 이거죠. 인성인 화가 중중하다 이거죠. 중중해서 수로 억제를 해야 하는데 수가 없으니 토를 설하는 경신금으로 용하나 화극금을 당해 용신의 질이 저하된다 이거죠. 토생금을 하는 경신금으로다가 용신을 삼게 되는데 화가 화극금하고 또 병정화가 합쳐서 화극금하고 지지로도 목생화를 받아서 화극금하니까 용신이 극을 당하니까 용신의 질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6번에 식상이 많아서 신약하면 인성으로 용신을 삼고 돕는 관사를 시신합니다. 점수로는 시간에 신금이 있으니까 1점이고 지지로도 연지에 인성이 있어서 2점뿐이 안 됩니다. 목이 왕해 신약하다 이거죠. 월간에 목이 가불목이 있고 또 월일지에 인목이 있으니까 목이 왕해서 신약하니 인성인 금으로 억제하고 일간을 생해야 하니 신유금으로 용신하며 미토로 기신합니다. 요 신과 유금이 용신이 되는 것이죠. 금극목을 하는 용신이 되는데 이 신금은 작은 칼이라서 간목인 이런 통나무를 자르기에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원래 경금으로다가 금극목을 도끼로 팡팡 극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지지에 연지에 뿌리가 있고 이제 또 자자 미토에서 토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신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신의 격이 많이 떨어지죠. 너무 뿌리가 멀고 또한 미토도 또 조토라서 습토라 그러면 모르지만 조토는 금을 생하는 능력이 습토보다 떨어집니다. 화기 때문에 화극금을 미토에는 화가 숨어 있어서
토생금 하면서도 화급금을 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거죠. 다음 것을 보면은 무토가 점수를 보면은 월간에 정화가 있어서 1점이고 월지에 근을 얻어서 2.5를 더하면 3.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식상인 금이 왕하다 이거죠. 식상인 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식상인 금이 왕에 신약하니 인성인 화로다가 용신해서 일간도 돕고 금으로도 금을 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정화가 용신인데 목생화의 생을 받고 좌자의 미토에도 근이 있으니까 용신이 상당히 괜찮네요. 그죠? 식상이 많아 신약한데 인성이 없으면 비겁으로 용신을 삼으나 비겁은 많은 식상을 생함으로 격이 떨어집니다. 간목이 점수를 보면 시간에 을목이 있고 시지에 을목이 있으니까 2점이고 2점뿐이네. 그죠? 그리고 보면은 병정화가 있고 월일지 오화가 있고 미토까지 조토가 되니까 화의 세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화가 중에서 신약하니 인성인 수로서 용신해야 하나 없으니 비겁인 묘목으로 일간을 방조하나 화에게 설기되어 용신의 질이 저하됩니다. 이런 때는 또 수가 들어와도 월지를 좌우충하면 쇠자왕신발로 수가 꺾여 나가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진토를 타라 그랬듯이 진토나 축토가 있어야지 수가 들어와서 좌우충을 당해도 자진합으로 붙거나 자축합으로 붙거나 이래서 좀 살아남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가 있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 자수가 오면은 이거는 대흉한 쇠자왕신발로 꺾여 나가니까 대흉한 운이 됩니다. 무토의 점수를 보면은 연간에 무토가 있고 연지에 무토가 있고 두 개뿐이네. 그죠? 2점밖에 안 되네. 또 금의 세력을 보면 금이 월령을 차지하고 있고 시간도 통으로 금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진유합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왕합니다. 그래서 화급금을 해야 되는데 화가 없고 또 없으니까 이 무토가 너무 설기가 되니까 자기 비견에게 일간을 돕도록 방조하여서 일간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금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둘이 나눠 가지자 이거지.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무토를 용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신인 무토도 토생금으로 설기되니까 상당히 용신의 질이 저하됩니다. 재성이 많아 신약하면 비겁을 용신으로 삼고 돕는 인성을 희신으로 삼습니다. 운명의 점수를 보면 시간에 1점이 있고 시지에 1점이 있으니까 2점뿐입니다. 그런 월지의 사화 또 목생화 화가 재성이 화가 상당히 중하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임수 비겁으로다가 수국화를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재를 억제하고 일간을 방조하는 용신을 삼으니 이를 득비리제라고 합니다. 임수가 수를 하는데 그래도 자자에서 금생수로 생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용신이 나름대로 튼튼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일지에서는 사신형을 하니까 조금 불면점이 있죠. 가족 부부궁에서 아예 용신을 생하기 때문에 좀 불미하다 이거죠. 정화 이걸 보면은 정화의 근을 보면 을목이 두 개 투출되어 있으니까 2점 그죠? 2점이고 또 일지에 사화가 있으니까 3점이 됩니다. 3점 신약하죠. 그러니까 재성인 금이 지지에 유금, 신금, 축토 또 사유축 금으로 또 합의되니까 금이 대단히 강해서 신약하죠. 이걸 제다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지의 사화로서 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축 금국으로 기반이 됩니다. 반합이면은 두 개밖에 없으면은 용을 삼을 수 있는데 완전한 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처럼 사유축 삼합이 되면은 완전히 사화가 기반되어 버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삼지 못하고
전간의 인성으로다가 신약한 을목을 도와줘야 되니까 목생활을 도와줘야 되니까 인성인 을목으로 삼는데 지지의 삼합을 이렇게 이루면은 이거는 천간까지도 올라가서 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금극목, 그죠? 금극목 아주 인성인 을목을 극화를 하는데 인성인 을목이 본기가 없잖아, 그죠? 본기 무근이라서 금의 극을 당하니 용신이 무력하다 이거죠. 9번 재성이 많아 신약한데 비겁이 없을 경우에는 인성으로 용신을 삼아 신약한 일간을 돕지만 재성의 극을 당하니 격이 떨어집니다. 화인 재성이 중에 신약하니 비겁으로 억제해야 하나 없으니 금 인성으로 용하나 화극의 극을 당하니 무력합니다. 화가 점수는 3.5고 화가 상당히 강하죠. 사옴이 화국을 이루어서 또 병화까지 투출하니까 대단히 강합니다. 천간에서 화극금을 충을 하니까 요 금은 인성이고 이건 재성인데 부모 간의 상태가 충을 하니까 좋지 않다 이겁니다. 또 월지도 신금 모친성이 앉았는데 화국을 이뤄서 화국금을 하니까 모친이 부친에게 극을 당해서 상당히 고달픈 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민성이 지금 상당히 무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무토가 계수가 얼지를 얻었고 계수가 두 개라서 해자수가 있으니까 수가 왕하죠. 무토가 수가 왕하니까 이것도 죄다 신약의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겁으로 억제해야 되나 토국수 무토로서 토국수를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신약하니까 하인성을 써서 일간을 돕는데 이 정화는 이 왕한 수에게 수국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의 것처럼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재극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 간의 관계가 조금 불미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의 극을 당해 수화의 전극을 발생하니 용신이 무력합니다. 천간에도 수화 전극이 되고 지지에도 수화 전극이 되니까 상당히 사주가 불리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10번 신약한데 관살이 많은 경우에는 인성으로 용신을 삼아 살인상생하여 일간을 돕습니다. 수 관살이 중에 신약하니 목 인성으로 살인하는 용신을 삼고 일지 미토로 수를 극하여 목을 보호하는 희신을 삼으나 을목이 본기무근이라 무력합니다. 을목이 목생화, 그죠?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수생목, 목생화, 살인상생을 하는데 을목이 본기가 무근하니까 이런 미토에 근을 둔다라든지 해수에 근을 둔다라는 것은 무력하니까 거의 본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수는 을목이라서 수다목부될 위험이 오히려 많죠. 그러나 단지 이제 해미 한목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을목을 용신하는데 수의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을목이 본기무근이라 무력하다 이거죠. 대운에서는 목화운을 만나야지 길할 것입니다. 계수가 축월에 태어나서 축미토인 관살이 상당히 중하죠. 그래서 관살이 중하여 신약하니 2.5밖에 안 됩니다. 점수를 계산해 보면 요거 1점이고 여기가 0.5가 들어있고 여기가 월지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1과 2니까 2에다가 0점을 더하면 2.5가 되는 것이죠. 축미토인 관살이 중에 시작하니 월간의 인성인 신금으로 살인생하는 용신을 삼으나 연간의 재성인 정화에게 화극금을 당하니 용신 무력하다 이거죠. 정화가 화극금을 당합니다. 이렇게 또 화극금을 충하죠. 이렇게 천간 연월간에서 연월간은 부모궁인데 여기서 충이 일어나면은 이 정신 극이지 이거는 충이 아니라 그런데도 이렇게 극을 당하면은 상당히 부모 간의 관계가 불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 신약한데 관살이 많은 경우에 인성이 없으면
식상을 용신으로 삼아 관살을 억제함으로써 일간이 관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약한 일간이 더욱 신약해지니 격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관살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칠살은 일간을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별이기 때문에 인성으로다가 신약하면은 인성으로다가 살인생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 없으면 식상으로라도 용신을 삼아서 관살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한 일간이 더욱 신약해지니까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일간이 지지에 본기 무근이라 그러면 식상을 들 기운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극설교가라 그래서 식상을 쓰지도 못하죠. 좀 본기가 있어야지, 본기에 근을 둬야지 식상을 들 힘도 있지. 식상을 들어서 관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기가 없으면 식상을 들 기운도 없으니까 식상 제살도 하지 못해요. 임수가 개수가 있고 진축토에 뿌리를 내렸지만은 점수가 2점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근이 아니야. 본기 근이 아니야. 그죠? 약하다 이거지. 이렇게 토에다가 근을 둔 거는 상당히 약해요. 관살인 토가 중에 신약하니 인생으로 살인 상생하려 하지만 없으니 식상인 을목으로 식상제사라는 용을 삼는다 이거죠. 식상 을목으로다가 목국토하는 용을 삼지만 일간이 본기가 무근이라 극설교가로 격이 떨어집니다. 다행히 두 개니까 그래도 을목을 들 수 있는 힘은 있다 이거죠. 그래도 을목이 좌자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래도 목국토를 하는 용신으로 식상제사라는 용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월간의 개수를 합고하면 예를 들어서 월간의 운에서 대운에서 천간이 이렇게 기계 임을이 있는데 천간에서 무토가 와서 개수를 합고를 해버리면은 나머지 천간이 움직여요. 그죠? 을목이 움직여서 목국토로다가 식신 제사를 해버리니까 이때는 좋아진다 이겁니다. 무토가 와서 비록 기신인 무토가 천간으로 투했지만 무게가 합고돼서 여기에 빠져나가면은 나머지 천간이 움직이니까 목국토로 식신 제사를 하니까 이때는 길해진다 이겁니다. 관살인 토가 중해 신약하니 인성이 없어 식상인 을목으로 소토하지만 화에게 설기되고 본기 무근이라 용신이 무력함. 소토는 간목이 제격입니다. 일간 개수가 지지에 전부 식상인 토밖에 없어서 아주 관살의 극을 많이 당하죠. 일지도 칠살이라서 토국수를 당하고 그래서 을목으로다가 목국토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목생화 또 목생화로 빠져나가니까 이것은 뭐냐면 용신이 내가 용신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화에게 재성으로 설기된다. 그러면 재성의 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친의 덕이 없고 남자라면 부인의 덕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중중한 네 개의 미토를 네 개의 토를 을목 하나로 극을 하기는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본기도 없어. 근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무력하다. 만약에 소토할 때는 간목이 제격이에요. 간목이 갑진에라도 근을 두면은 이 토를 갖다가 소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을목은 약한 토다 이거죠. 그래서 간목이 제격이다. 신왕하고 관살이 강한 경우에는 식상으로 관살을 억제하는 용신을 삼습니다. 그러나 식상이 없을 경우에는 인성으로 용신을 삼아 살인 상생하도록 하지만 신왕한 일간이 더욱 신왕해짐으로 격이 떨어집니다. 신왕하고 관살이 강하다 이거죠. 이때는 식상으로 관살을 억제하는 용신을 삼습니다. 그러나 식상이 없을 경우에는 관살의 극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성으로 용신을 삼아 살인 상생하도록 하지만 신왕한 일간이 더욱 신왕해짐으로 격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거 사주를 보면은 병화가 월령을 얻고 인호합하고 사도 얻으니까 4.5로 신왕합니다. 이렇게 신왕하니까 관살이 나타났어. 연월간에 관살이 나타나고 해수의 근을 두고 나타났으니까 강력하죠 이것도. 그런데 연간에 기토가 있어서 토국수로다가 관살을
제어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관살이 임수인 칠살은 식상을 봐서 다듬어줘야 돼. 그래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관성 개수는 필요 없지만 칠살은 식상을 봐야지 칠살을 다듬어서 용도가 생겨. 만약에 이것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월간에 개수가 있고 시간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기계 상관이 정관하니까 상당히 불리한 사주가 됐겠죠. 그렇게 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간이 월량을 얻어 신왕한데 임계수 관살이 해수의 군을 두고 일간을 극하니 연간의 기토 상관으로 제살함으로 관살이 다듬어져 일간을 도우니 권력을 얻습니다. 즉 상관이 제살하니까 이 관살에 용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살을 이렇게 식상으로 제살한 칠살을 쓰면은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지 오중기토에서 투한 용신이니 부부궁도 기람. 이 기토가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오화에서 나타났어요. 그죠? 일지 부부궁인 오화에서 오중기토가 나타났으니까 이 부부궁도 덩달아서 길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병호 양인이니까 좀 원래 병호 일지가 병호 양인 임자 양인들은 부부궁이 좀 불길한데 이거는 일지에서 기토가 올라와서 용도를 자신이 격을 만들어주고 있고 칠살을 다듬어 주니까 상당히 길하다 이거죠. 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월령을 얻어 신왕한데 천간의 인성이 투하고 이 두 개의 칠살이 투하니 인성으로 살인상 생하는 용신을 삼으나 더욱 신앙쾌하니 불미함. 그러나 칠살이 일간을 공격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아 급한 불은 꺼야 합니다. 상당히 일간이 그래도 신왕하죠. 연에 금이 있고 1, 2, 3, 5.5가 되죠. 5.5가 돼서 상당히 신왕한데 칠살이 연건과 월갈에서 토국수한다 이거죠. 더구나 칠살인데 술토에 뿌리를 둔 칠살이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하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칠살을 막아내야 돼. 그럼 목국토로 해야 되는데 목이 없으니까 우선은 일단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려면 살인생으로라도 해야 돼요. 그죠? 토생금 금생수로 일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간의 입장에서는 칠살의 위함은 벗어났지만 일간이 지금 금이 많아서 너무 왕한데 더욱 왕해지니까 좀 불길하다 이거죠. 13번 인성이 많은데 일간이 허약할 경우는 재성으로 인상을 극하거나 비겁으로 일간을 돕습니다. 즉 신금일간이 지지에 토가 많아 매금되었을 경우는 목으로서 토를 억제하는 운을 만나거나 경신, 신유의 비겁인 금운을 만남으로써 강한 토의 기운이 분산되도록 하여 일간을 구출해야 합니다. 음일간일 경우에는 인성이 중증하면 모자멸자가 되어 일간이 탁해지니 재성으로 인성을 억제하거나 없으면 비겁으로 용신을 삼아 인성의 강세를 분담해야 합니다. 일간을 구출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신금인데 무엇이 많냐면 토가 많죠. 토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니까 매금이 된 상태다 이거예요. 매금이 되면은 우선 목국토로다가 소토를 시켜야 돼. 인중 간목이 있으니까 아주 그래 소토용신으로는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이 월지니까 더군다나 용신의 힘이 세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괜찮은데 부모궁에서는 요거 재성인데 재성인 부친성이 모친이 많다 이거야. 그죠? 중중하죠. 모친이 또 인중 간목이 갑기함합 또 갑기함합. 이게 아주 그 부모궁은 불길하다 이겁니다. 본인도 충미충 하니까는 뭐 재물로는 재성의 용도가 있으니까 재물로는 좋을지 모르던 일시지에서 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부부궁이 길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여기를 보면 개수가 월지 신령을 했지만은 금이 많죠. 인성인 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니까 점수로도 5점이에요. 개수가 인성인 금이 중하여 금다 수탁의 명이다 이거죠. 금이 많아서 수가 탁해진다. 개수는 더군다나 아주 그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우루와 같은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금이 많으면은 수탁이 돼. 또 개수라든지 임수가 신금을 보면 금다 수청이라 그래도 깨끗하다 이거죠. 근데 금이 너무 많으면 금다 수탁이다, 이 병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화극금하는 화가 약인데 없으니 설하는 인간 임수로 용신하지만 일간이 왕해지니 불길하나 왕금을 비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금이 많아서 왕한데 또 임수를 보니까 이 임수를 가지고 이 금을 나눠 쓰는 거예요. 서로 분산시키는 거라, 금의 힘을. 그러다 보면은 좀 일간이 구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화한명에 더욱 신화해지니까 어떤 가정사라든지 개인적인 성향은 좀 불길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을목일간이 지지에 수가 많아 수다먹고 할 경우에는 술미 조토로서 토국수 하거나 갑을 임묘 모군을 만나 술을 설기함으로써 일간을 구출해야 합니다. 을목이 수가 많아서 지금 수다목구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을목은 순목이라 수항하면 수다목부하니 시지술토로 제수하고 병화로서 겨울의 한기를 보원하는 용신을 삼음 화토가 종주하니 유정함. 겨울이라서 또 경금도 서리가 내리고 비도 오고 아주 사주가 어렸을 때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주는 한겨울에 서리도 내리고 비도 폭우도 내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년 이후로 중반 이후로 돌아갈수록 말년에 용신이 있고 술토가 있어서 토국수를 하니까 부인덕도 있겠죠, 그죠? 토국수를 하고 또 병화가 자자 술토에다 근을 두고 한기를 또 보온하니까 용신을 말년에 희신운이라서 희용신이 있으니까 자식덕도 괜찮고 말년운도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을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목이 수가왕에서 7.5가 됩니다. 수다목부의 위험이니 시주 갑인목을 써서 지금 신왕해도 지금 신왕의 문제가 아니라 을목이 떠내려간다 이거죠. 그럴 때는 뭐 말려야지, 무엇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수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갑인목을 써서 등락개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등락개갑이다. 그래서 이 을목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갑목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수를 분산시켜서 을목을 구출해야 돼. 이 이거는 신왕신화의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을목의 수다목보를 막아야 되니까, 그죠? 네, 이것도 구출해야 하니 등락예급으로 형제 친구의 덕이 길하다 이거죠. 그러나 신약한 명에서 갑은 등락예갑이 되는 것보다는 안 좋겠죠. 왜냐하면 신왕하니까, 신왕을 더욱 부채질하니까 덕은 좀 떨어진다 이거죠. 또 고서에 적전서에 보면은 수왕하면 호랑이를 임목을 타고 화왕하면 용을 타라 진토를 얻어야 길하다고 했습니다. 수왕하니까 임목을 탄다 이거죠. 임목에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왕수라도 이거를 극하고 설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왕하면 임목을 타고 화왕하면 진토를 타라 이겁니다. 15번 정화일간이 지지에 목이 많아 불이 꺼질 경우에는 금운을 만나 목을 극하거나 병정사오운을 만나 일간을 구출해야 합니다. 정화가 모닥불인데 모닥불인 정화가 갑목이 통나무가 상당히 많죠. 모닥불에다 통나무 넣으면 불이 꺼져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불이 꺼질 위험이니 금으로서 극목하여 목을 억제하는 용신이니 금극목을 해서 갑목을 쪼개서 정화를 좀 살려야 되는데 갑목 경금이 없으니까 신금이라도 우선 뭐 잘게 쪼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신금으로다 용신을 삼는다 이거죠. 신금은 작은 칼이니 도끼인 경금보다는 격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명에서 신금이 아니라 경금에 투했다 그러면 금극목을 하니까, 경금목을 하니까 벽갑인정으로 귀한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갑목이 만약에 합거되면 을경합거가 되니까 이때는 상당히 안 좋죠. 경금이 을목을 봐도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을경합을 하진 않고 먼저 갑목을 쪼개서 벽갑을 한다 이겁니다.
정화가 목화가 중하여 목화토 삼상격이니 왕목을 설계하는 화운이 기람. 정화가 목화가 상당히 왕해요. 그러니까 사주를 가만히 보면 목과 화와 토의 세 개밖에 없어. 목화토라든지 이렇게 화금, 화토금, 수목화 이렇게 된 것을 삼상격이라고 하는데, 삼상격은 가장 약한 오행으로 용신을 삼으니 일지미토가 목국토를 당함이 병이다 이거죠. 일지미토가 목국토 묘미 합거되려고 하니까 이것이 목국토가 병이다. 그럼 화가 들어오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돌아가니까 상당히 미토가 살아나니까 괜찮죠. 그래서 화운을 만나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순환되니 길하다 이겁니다. 16번 계수일간이 지지에 신유금이 많아 탁해질 경우에는 화운을 만나 금을 억제하거나 임계해자운을 만나 일간을 구출해야 합니다. 계수일간 주로 을, 정, 신, 계의 음간일 경우 인성이 많으면 병이 됩니다. 계수가 신유술 방국을 지어서 금이 중하여 금다수탁의 병이니 금다수탁에는 화로다가 화극금을 억제해야 하니까 화로 월간의 병화로 용신을 삼으며 월지 술토는 방합해도 병화의 근이 되니 유정하여 길합니다. 그런데 시지의 신금이 병신 합거를 해버리고 있으니까 아주 용신 합거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요 신금이 사라질 때 정화를 만나서 화극금을 당하거나 병화가 또 와서 병신 합거되면 상당히 길하다고 보는 거죠. 용신 합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엉뚱한 일을 자꾸 해요. 딱 내가 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쓸데없는 일에 자꾸만 신경을 쓴다 이겁니다. 본명은 8.5다 이거죠. 계수가 금수로 이루어진 두 가지 격으로만 이루어졌어. 이격이라 그러는데 금과 수로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종합격으로 금수와 역하는 화토는 불길하며 금수운이 길합니다. 지지로 오는 식상인 목은 금이 강하니까 보통 금수 목은 목까지는 설기하는 목은 나쁘게 보질 않는데 이거는 지금 지지로 모근이 오면 금이 세 개로 강하니까 금극목을 하니까 오히려 불길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지에 수가 많다, 이제 해자수 뭐가 있다면 이때는 모근이 와도 수생목으로 설기가 되니까 길하다 이겁니다. 아무튼 요거는 몇 번 들어보시고 좀 숙달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바로 실전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